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동 선생입니다. 강남민강에서 국어 강의를 지금 10년째 하고 있고요.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항상 만나면서 제가 느낀 바라든가 아니면 요번에 3월 학평을 여러분들 시험을 봤을 텐데, 시험 보고 나서의 반응을 제가 이제 좀 조사를 해봤더니, 정말 깜짝 놀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수능 모의고사라고 하는 게 중학교 때까지는 내신 위주로 공부를 했다면, 그 내신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학교 때까지는 좀 암기 과목의 성격이 강하잖아요. 암기 과목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뭐 4주 정도 준비를 하고 평상시에 국어 수업은 잘 듣고 4주 정도 수업을 준비를 하면 충분히 이제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게 내신 시험인데, 뭐 고등학교 내신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만, 요번에 이제 수능의 형태, 수능 모의고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아마 처음 접하셨을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만한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이제 화법과 작문이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화법과 작문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영역이 있는데 그 말하기와 듣기 또는 쓰기에 대한 내용의 영역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화법과 작문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총 3지문으로 나와 있고요. 좀 이따 해설 강의에서 또 여러분들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생활하는 그런 언어 습관,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뭐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발표 내용을 듣거나 토론을 하거나 글쓰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객관식 문제로 형상화해 놓은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쓰기라고 하는 부분이든 아니면 듣기라고 하는 영역이든 마찬가지로 여러분 화법이라고 하는 영역, 작문이라고 하는 영역은 결국은 글읽기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왜? 객관식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글읽기가 잘 돼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체감을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 문법 부분인데요. 이 문법도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그 영역, 해당 영역에 해당하는 것들만 잘 봤으면 됐는데, 이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처음 보는 문법 내용을 보기가 주어졌을 때 그 보기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하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기본 개념 공부가 무조건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개념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전혀 이제 손을 대지 못한단 말이야.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보기 분석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보기 분석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보기에서 주어진 개념들, 거기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문법 영역입니다. 5개 영역인데, 5개 문제인데, 사실은 이게 작년에 수능 문제의 유형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화법과 작문 영역하고 이제 언어와 매체 영역으로 나뉘잖아요. 화법과 작문 영역이 11문제고요.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영역이 11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무엇을 하냐면 화법과 작문으로 선택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공부 양이 방대하지 않거든요. 공부의 양이 많지 않아서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언어와 매체를 지금 현재는 좀 추천해주고 싶어요. 고등학교 1학년 이때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결론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1등급 컷이 언어와 매체가 낮아요. 그 다음에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것이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를 새롭게 부여하는 건데 그 표준 점수가 똑같은 11개를 담아졌더라도 언어와 매체가 표준 점수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이 시점에는 반드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셨을 문제가 이제 비문학 독서라고 하는 게 있고 3지문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은 또 4지문이 나왔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못 푼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왜? 80분이라는 시간 안에 45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만큼의 집중도도 사실 좀 어렵고 그만큼의 정확도도 좀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담보하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당황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제가 어제 밤에 점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1등급 컷이 물론 뭐 아직까지 확정되진 않았지만 1등급 컷이 76점이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봤던 모의고사 1등급 컷 중에 가장 낮았습니다. 76점이라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난이도의 어려움이냐면 작년 수능이 우리가 TV에서 막 불수능이다 난리 났었거든요. 그 시험보다 조금 더, 아니 조금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더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문학 독서 파트가 좀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왜? 우리가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우리가 평상시에 관심도 없었던 그런 내용들을 소재로 해서 글을 쓰고
그 안에서 내용 일치 문제라든가 그 안에서 추론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는 건 뭐냐면 아직까지 시간이 많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때 되면 정말 어렵거든요. 정말 어렵는데 가장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글 읽기를 잘 못했기 때문에. 글 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를 많이 풀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두 번째가 더 큰 문제인데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 되어도 배경 지식이 많이 없더라고요. 배경 지식이 좀 많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데 평상시 책 읽기를 많이 해라 그러면 너무 좀 한가한 소리잖아요. 그럼 뭘 하시냐면 여러 기출문제를 많이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도 배경 지식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때 노트에 따로 정리해 두시는 습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전부 다 낯선 작품들일 겁니다. 낯선 작품들이라서 많이 어려울 텐데 그 낯선 작품들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수업 잘 들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은 강의들, 인터넷 강의들, 많이 좋은 강의들 저희 강남인 강의 많거든요. 그 강남인 강의 들으시면서 작품 수도 좀 많이 늘려놓으시고 또 하나 작품을 처음 보는 능력도 키우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진짜 최상이었다. 여태까지 제가 봤던 문제들 중에서 물론 고3 시험 문제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여태까지 고등학교 1학년의 3월달 모의고사 치고는 정말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여러분. 해설을 보시면 알겠지만 해설에서도 여러분들이 와 정말 이렇게 문제를 냈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다음에 또 6월달 시험 또 11월달 시험 이렇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 시험들을 준비하려면 평상시에 뭐 하셔야 되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교 내신 준비도 해야겠지만 평상시에 기출문제, 고1 기출문제들 많으니까 그런 강의들을 통해서 또는 그런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실력을 많이 높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해설 강의 잘 들으시고요. 어떻게 문제 접근하는지 많이 공부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좀 있으면 내신 기간이니까 내신 기간 또 집중하시고 또 다시 수능 공부하는 이런 과정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강남인 강에서 언제든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언제나 관심 가져주시고 열심히 수업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